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스승의 날이자 휴일인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오전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20에서 50mm, 울릉도와 독도는 10에서 30mm입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시간당 1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 내일 아침 기온은 13에서 14도 분포, 낮 최고 기온은 22에서 25도로 예상됩니다. 영덕군이 한국전쟁 당시 장사 상륙작전에 투입된 문산호를 복원하고 있지만 사업 기간이 늘어나고 배가 휘어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경상북도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영덕군은 당초 해안에서 배를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했으나 불가능해지자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어 옮기게 되면서 사업 기간이 늘어나고 바지선과 크레인 등 장비 임차비로 30억 원을 더 부담했습니다. 또 동남쪽에는 방파제를 만들었지만 북쪽에 방파제를 만들지 않아 높은 파도로 선체 내부 뒷부분이 휘었습니다. 북쪽 방파제를 만들려면 80억 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국도비와 군비 등 294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인 문산호 복원 사업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경상북도는 전문성이 필요한 실시 설계 추진 과정에 기술직이 아닌 행정직을 임명해 설계 부실을 초래했고 예산을 더 확보하지 않고 돈에 맞춰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며 용역업체와 관련 기술자를 행정 처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식물이 77종인데요. 이 가운데 40종이 포항의 한 식물원에서 전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울릉도가 야생식물의 보고임이 이번 전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북 포항의 한 사립식물원, 실록의 계절을 맞아 썸개 야광나무도 푸른빛을 더해갑니다. 멸종위기 야생식물 1급으로 전 세계에서 울릉도에서만 1,100여 포기가 자랍니다. 역시 전 세계에서 울릉도 해안가에서만 자라는 섬현상.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인데 2,000포기가 자생하고 있으나 섬 일주도로 공사로 점차 훼손되고 있습니다. 1967년 발견된 이후 한때 지구상에서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섬시호. 지난 2000년 다시 발견된 종으로 울릉도에서만 3만 5천 포기가 자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멸종위기 식물을 여러 종류를 한 곳에 모아놓으셔서 참 감명 깊게 봤고요. 좀 좋은 구경이 됐습니다. 이처럼 귀한 멸종위기 야생식물 40종의 80여 점이 포항의 한 식물원에서 유료로 전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식물은 77종인데 절반 이상이 한 자리에 전시되기는 드문 일입니다. 멸종위기 식물이 어느 한두 명의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온 국민이 동참을 해서 같이 지키자는 의미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도내 멸종위기 야생식물 10종 가운데 4종이 울릉도에 있고 우리나라 전체 식물 700여 종 가운데 울릉도에서 20%가 자생해 울릉도가 식물자원의 보고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식물원은 오는 7월 울릉도 두 곳에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큰 바늘꽃을 300포기씩 심어 복원하기로 하는 등 멸종위기 야생식물을 보존하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포항시 중앙동 신한은행 뒤 단독주택 철거 과정에서 주택 담장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담장 아래 주차해두었던 승용차 2대의 뒷부분이 파손됐으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포크레인 기사가 2층 단독주택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담장이 공사장 맞은편으로 넘어지면서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롯데마트 지곡점에서 옥시 제품 판매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롯데마트는 22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모두 61명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냈는데도 자체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한 이마트 홈플러스 등 다른 대형마트처럼 여전히 옥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옥시 제품 판매를 중단할 때까지 지속적인 운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에서 울진간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건설 추진을 위해 관련 12개 시군에서 추진한 서명운동에 60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통과 노선 12개 시군이 지난 3월 16일부터 시작한 서명운동에 참여 주민을 집계한 결과 지난 4일 기준으로 60만 228명이 참여해 당초 목표인 3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서산, 당진, 예산, 청주를 거쳐 경북 문경과 예천, 영주, 봉화, 울진을 잇는 총 연장 340km에 약 8조 5천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지난해 경상북도 각급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에 의해 발생한 교권 침해가 14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폭언과 욕설이 95건, 수업 진행 방해가 20건이었고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한 것도 12건이나 됐습니다. 이는 2014년 300건에 비해 절반가량 줄어든 수치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0위 수준이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된 봄 여행 주간 중 많은 관광객이 지역을 찾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포항시는 특히 여행 주간 중 처음으로 운영했던 지역 13개소의 스탬프 투어에는 7,700여 명이 참가해 지역 관광 명소와 특산품 홍보에 일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봄, 가을 추진되는 여행 주간은 국내 관광 수요 창출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14일씩 운영되는데 포항시는 문체부 공모에 선정된 3대가 함께하는 봄 나들이란 주제로 1박 2일 추천 코스 등을 운영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를 오는 7월부터 포항과 영주, 문경 지역에도 순차적으로 열 계획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는 복합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빈곤층과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취업과 복지, 금융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경상북도에는 지난 2014년 구미와 칠곡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경산과 경주에도 개소해 현재 4곳에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운영 중입니다. 러시아 총영사관이 자국민을 구해준 포항 해경에 감사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러시아 총영사관은 한국 해경의 구조 활동으로 향후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 발전시키게 됐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포항 해경은 지난 4일 경주시 간포 앞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표류하던 러시아 선적 요트를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종사자 10인 이상인 광업 제조업 사업체의 지난 5년간 변화 추이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5년 전에 비해 사업체 수가 15.8% 증가해 전국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종사자 수는 9.6% 증가, 수라액은 1.3% 감소로 전국 증가율보다 낮았습니다. 대구는 5년 전에 비해 사업체 수 10%, 종사자 수 13.8%로 전국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